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일 것입니다. 관람자분들 모두 유년 시절 삼국지와 더불어 꼭 한 번은 읽는 작품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 점을 착안해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공간은 크게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뉩니다. 제1전시관은 신들의 왕 제우스를 비롯해 올림포스 1세대라 불리는 그의 형제들 중 5명의 신으로, 2관은 올림포스 2세대라 불리는 제우스의 자식들 중 4명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이외에도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으니 웅장한 신전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겨보세요. 팀명은 전시의 컨셉과 동일하게 올림포스입니다. 그럼 제1전시관부터 관람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신은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긴 수염이 나 있는 강인하고 위험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상체는 나신이며 한쪽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호색한이기도 했던 제우스는 헤라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여신이나 인간 여성, 그리고 님페드가 어울리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조각상은 1680년에 스미르나에서 발견된 제우스의 조각상입니다. 옆에 위치한 그림은 1517년에서 1518년 사이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인 라파엘로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신들의 모임이며 현재 이탈리아 로마의 미술관인 빌라 파르네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이자 막내 누나인 헤라는 가정, 그리고 가정의 근본이 되는 혼인 서약을 수호하는 신으로, 주된 역할은 혼인 서약을 지키는 이들을 수호하고 서약을 어긴 불륜범을 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화에서 제우스가 바람을 피운 인간 여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질투의 화신으로 비춰집니다. 앞에 보이는 조각상은 1857년에 발견된 헤라의 조각상으로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의 이름은 주노와 아르고스로 1610년에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화가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현재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발라프 리아르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1세대 신의 세 번째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지진, 돌풍의 신입니다. 포세이돈은 주로 트리아이나를 들고 물고기나 돌고래 떼와 함께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날리며 파도를 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앞에 보이는 조각상은 1877년에 멜로스 섬에서 발견된 포세이도 조각상으로 현재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품의 이름은 포세이돈의 귀환으로 1751년에서 1754년 사이에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예술가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현재는 뉴욕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은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인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신이면서 동시에 황천이나 죽음 그 자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조각상은 하데스와 수문장 케르베로스이며 현재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작품의 이름은 페르세폰의 납치로 1570년에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예술가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페르세폰의 납치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현재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관인 게티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올림포스 1세대의 마지막 신인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는 곡물과 수학의 여신이며 계절의 변화와 결혼의 유지를 관장하는 것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데메테르는 목의 여신인 만큼 땅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데메테르의 조각상으로 현재 로마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의 제목은 페르세포네를 잃은 데메테르의 슬픔으로 1906년에 에블린드 모건이라는 예술가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갤러리인 드 모건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 예언 및 광명, 의술, 궁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올림포스의 12신의 두 번째 세대에 속합니다. 또 월계수와 리라, 활과 화살, 백조, 돌고래가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틴토레토 작품의 아폴로와 마르시아스의 음악시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들의 음악시합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아폴론적 성격과 디오니소스적 성격,
이성적 본능,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키타라와 아울로스의 대결은 천상의 질서를 담은 현악기와 관능적인 음색의 관악기,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 실내 음악과 야외 음악의 갈등입니다. 아테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 전쟁, 직물, 요리, 독이, 문명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와 동일시되고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올림포스의 12신의 두 번째 세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전으로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아테네의 수호신이자 아테네라는 명칭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본 작품은 1512년에 지어진 벤베누토 티시의 아테나와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싸움은 파르테논의 신전 서쪽 페디먼트에 새겨진 부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아티칸 해안 지역의 한 도시가 수호신을 두고 고민하자 아테나와 포세이돈 둘 다 욕심을 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를 정복한 신이고 해안을 공략하죠. 그래서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아티카 지역의 해안 도시였던 아테네를 두고 격돌하게 됩니다. 본 작품에서 아테나임을 알 수 있는 건 손에 쥔 창, 발 아래 투구이며 포세이돈은 턱수염, 삼지창, 발 받침대가 된 돌고래입니다. 둘의 다툼이 거칠어질 것 같자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중재를 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누가 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굉장히 민주적이죠. 마치 선거 후보자처럼 공약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본 그림은 1485년 작품으로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인 비너스가 성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탄생하면서 해안에 상륙하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고전적인 여신 비너스는 물 위에 떠있는 조가비에서 나온 채로 정신적인 사랑의 상징인 제피로스가 부는 바람을 타고 해안에 상륙하고 있으며 계절의 여신인 호라이의 한 명이 꽃에 덮인 외투를 비너스에게 건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포도주와 풍요, 포도나무 광기, 다산, 황홀경, 연극의 신이며 죽음과 재생의 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이고 아리아드네의 남편이죠. 로마 신화의 바쿠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가라바조의 병든 바카스라는 작품이고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모든 술 마시는 그림들, 술 취한 장면을 그린 그림은 디오니소스 신과 관련된 것인데요. 술은 단순히 술이 아닌 밤과 광기와 도치와 파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특히 디오니소스가 직접 드러난 작품은 때론 장난스럽고 유머스럽게, 때로는 술의 끝이 어떤지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카라바조의 병든 바쿠스는 마치 간암 환자처럼 병색이 완연한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술 취해 싸움을 일삼았던 화가 자신의 자화상인 동시에 당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반종교개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전시회를 기획하는 일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시장의 구조를 구상하고 전시할 작품들을 선정하는 등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전시회를 기획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모두 즐거운 관람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